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생애주기 영양학을 같이 하게 될 최은미라고 합니다. 낯선 얼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제 한 해가, 복잡한 작년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어요. 마스크를 벗고 과거적 관계 증명서에 없는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강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끼고 있지만. 그래서 좀 자유로움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긴 장고를 한 끝에 이제 꿈을 계획하고 한 발짝 딱 다시 재수가 될 수도 있고 초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함께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응원의 박수를,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함께 가게 된 게 되게 기쁘고 설레이고 기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줘야 될 텐데, 그런 힘을 어떤 방법으로 주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제 포기하려고 할 적에 어떻게 다시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긴 시간이거든요. 3월에 시작을 했지만 끝이 나는 거는 11월 말 정도 돼야지 이제 뭔가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막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표가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학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뭐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했다시피 3, 4, 5월에는 이론반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론반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힘듦이 한 4월쯤에 나타날 거예요. 4월쯤 되면은 날도 따뜻해지고 잠도 오는데 내용은 점점 복잡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그때 조금 스스로 멘탈을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쯤 되면 쉽니다. 쉬는데 그때는 3, 4, 5월에 했던 과목의 전반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해보면 알지만 수업을 하고 이 3, 4, 5월 중에 내가 뭔가를 전반적인 정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많지만 수업 내용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6월쯤에 한번 전체적인 이론을 정리를 해갖고 세팅해 놓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절대로 쉬는 시기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7, 8월에 모의고사가 아니고 시험,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는 물론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했던 것들이 문제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많은 문제들이 막 폭탄처럼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를 막 다방면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그쯤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되면 모의고사반이라고 해서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계획이 학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큰 하나의 호흡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본인의 스케줄을 잡거나 시험 준비 기간을 세팅을 해 놓으면 같이 가면서 조금 힘을 덜 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깊은 고민을 해서 편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담도 클 수가 있지만 이제 그 기간들을 잘 보내면 좋겠고, 또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경험도 해봤고 들어서 알지만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교과서 외의 자료들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교재에 요약되어져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 자료, 뭐 부가적인 정책에 관련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교재도 이렇게 두꺼운데 자료도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한 부담 별로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이제 오늘도 이제 첫날부터 막 줄이고 싶었어요. 한 장 정도로 나눠주는 자료를.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정도가 가장 많은 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진행을 해볼 텐데,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작년 또 저작년 시험들을 한번 훑어볼 때는 다행히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거 혹은 모의고사에서 중요하다고 체크했었던 것들이 기출이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늘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밤마다 막 구슬을 돌려가며 기를 받아서 문제를 출전한 게 아니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촘촘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멍이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 수업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가끔 가다가는 이것까지 해야 될 만큼 깊어질 때도 간혹 있습니다. 너무 깊은 거는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어도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지만 그거를 들었을 때 본론이 이해가 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들을 왜 이제 자꾸 조금 더 어렵게 가리키고 다른 내용들을 첨가하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알지만 당락이라는 게 뭐 90점이 합격을 하고 60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점 사이로 막 당락이 정리가 되고 0점 몇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변별력 있는 답안을 작성을 하려면 차이가 나주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시험을 칠 적에 물론 면접도 있지만 이렇게 쓸 때는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막 오늘 어떻게 했어가 아니고 하루 요약 정도는 해버릇하면 문장력이 1년이면 충분히 늘거든요. 그러면 쓰는 게 똑같은 답안이고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달력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년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정년 연습을 해서 내가 아는 바를 이 답안을 읽는 선생님이 이만큼 알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해마다 모의고사를 첨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글씨를 좀 잘 쓰면 좋겠다. 풍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글씨가 눈에 확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무 날려 쓴다거나 뭐 지나치게 크게 쓴다거나 너무 작게 쓴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그 글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느라고 내용이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글씨 타입을 잘 보일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도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제가 매겨보니까 그래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답이 훨씬 풍부하다는 건 알겠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글씨와 이런 문장을 정리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하면 늘어나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보고 어디 뭐 논술학원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정리를 그냥 요약 정리가 아니라 문장 정리 같은 것들을 하루에 한 2문장이라도 이렇게 해버릇하면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좋겠고, 또 이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적인 지식이 다 끝났을 때 약간 업그레이드 됐다는 자신감도 살짝 생겨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영양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 사실은요. 어려워요. 너무 많은 곳에다가 한 다리씩을 걸치고 있는 과목인데다가 식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매일 쳐다보고, 또 어느 정도 지식은 일반인들도 갖고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조금 이제 정리를 했을 적에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면 내 속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접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데 여지껏 몰랐던 걸 이제 접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참고하는 게 다 영양학과 관련된 교재를 통해서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의학 서적 잡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수업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과목들이 사실은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할 것도 많고, 또 교육 같은 경우는 이 생각해야 되는 방향이 바뀌어요. 나머지는 과학, 자연과학인데 이건 인문과학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라서 관점을 확 바꿔서 교재를 접해야 되고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갈 적에는 또 이제 새롭게 머리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털어내고 이제 공부를 지금은 털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면 좋겠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첫날이니까 제가 하는 말은 막 부담도 있고 나 너무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꿈이 큰데 그런 거 이제 털고 그냥 일단 처음이니까 정해놓은 룰을 따라서 내가 그냥 몸을 맡겨서 따라만 가야지라는 가볍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된 대로 가다 보면 한 4, 5월쯤 되면 내 삶이 여기에 흠뻑 젖어서 계획이랑 수업이랑 내 몸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걸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준비가 돼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제가 그냥 개요를 설명드렸고, 이제 생애주기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진행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교재를 펴면 목차를 먼저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구성되어져 있는 형태가
뭐 일반적인 생애주기 교재와 마찬가지로 성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태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신, 수유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그 다음에 특별한 운동 영양까지로 일반적인 것이 갖춰져 있어서 이 순서대로 수업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부록이라고 해서 책이 작년보다 많이 두꺼워졌죠. 그게 작년에 12월 23일에 마침 이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재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치가 바뀌어진 것도 있지만 보는 관점이 바뀌어진 인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도 했고 또 이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프린트물에도 나갔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제가 정리한 걸 함부로 드렸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게 2번에 있고 3번에 이제 영양소별 특징은 보시면 한번 그냥 아무 페이지는 한번 보세요. 뒤쪽에 한 190 몇 페이지 정도쯤에 170쪽에 보면 각 영양소별로 앞에 약간 세모로 된 마크를 찍어서 쭉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양소 섭취 기준 이번에 발표된 거에 각 영양소들에게 있어서 특징과 대사를 정리해서 이만큼 두껍게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책이 나온 게 아니고 파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걸 뽑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걸로 4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서 그 대사와 우리 특징들을 요약을 했어요. 정리를 해서 그거를 또 추렸어. 그러니까 많이 줄였지만 이렇게 많은 거죠. 그것들을 다 적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자 몇 페이지에 이걸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로 고급 영양학에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애주기라든지 다른 데서도 영양소를 우리가 해야 될 적에 탄수화물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자료를 줄 때는 제가 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형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어요. 읽다가 뭐 지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문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내가 알아. 그럼 거기다 마크를 해. 아는 내용이면 그 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모르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대사도 잘 모르겠고 처음 보는 내용이 지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런 게 있으면 놔둬요. 그리고 또 쭉 내려가. 그럼 나중에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수업 시간이라든지 다른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되면 또 마크를 해요. 그럼 나중에 후루룩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적어도 영양학을 알고 교사를 시험 치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내용들을 추렸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인 개요를 숙지했구나를 내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하면 내가 공부를 다 했나 싶은데 요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떤 한 2줄짜리 문장은 고급 영양학 같은 경우에서는 막 서너 장짜리 단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내가 이해가 됐으면 마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빈칸이 있으면 내가 탄수화물에서 요건 안 했네?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그리고 또 다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두 마크가 돼 있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개론을 다 했다. 탄수화물 중에서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은 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애 주기별로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나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여러분들이 쓰면 좋겠어요. 내용도 매우 중요하고 잘 나와 있긴 한데 그렇게 쓰면 계획하고 이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걸로 쓸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또 특별한 거는 일부러 찾아가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볼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겨가며 하진 않더라도 그 단원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볼 건데 오늘부터의 수업은 일단 성장과 발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부록을 먼저 할 거예요. 부록에서 영양소 섭취 기준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양소 섭취 기준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나를 먼저 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영양소 섭취 기준이 영양학하고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생애주기예요. 생애주기의 내용으로 정리된 두꺼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하면 생애주기로 넘어갔을 때 훨씬 이해도가 좋기 때문에 이걸 할 건데 시간은 한 2줄을 할애할 거예요. 이 뒷부분에 1, 2에 해당이 되는 걸 프린트물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요번에 제정되는 것들도 있고 개정된 것도 있고 새로 유입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립하는 시간으로 가볍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양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먹는 거기 때문에 가까워서 편하긴 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전공자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누군가가 영양학 전공했다면서요 하면서 딱 물어오는 물음이 이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걸 많이 묻고
아침 TV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어때요? 건강하고 관련된 게 엄청 많아요. 정말 새로운 것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발견한 건데 아침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가운 입고 나와서 막 이런 얘기를 막 뭐 해야 되는 걸 하잖아요. 요즘은 식이섬유도 많이 하고 뭐 관절에 대한 것도 많이 해요. 그런 거를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채널을 돌리면 홈쇼핑 어딘가에서 그걸 팔아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분명히 내가 봤는데 돌리다 보면 여기서 그걸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 내일 아침 8시부터 식이섬유에 대한 걸 할 거니까 뭐 그런 걸 파는 거를 이제 정보를 받아서 올리는가 봐. 그러면 나도 막 그걸 듣다가 위기감을 느끼고 그걸 보면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귀를 막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막 급빠르게 영양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건 뭐냐? 별로 반갑진 않겠지만 생화학하고 생리학에 대한 부분들이 내 속에 바닥에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